올해는 IC 일터 급습 단속이 4배로 늘어나면서 5천 곳 이상에서 전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에 대한 이민 문호가 동결됐습니다. 뉴욕주 상원은 제115주년 미주 한인의 날을 기념하고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뉴욕주가 픽스 NYC 방안에 찬성하면서 뉴욕시 교통 혼잡세 도입도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공식 업무를 시작한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이민자를 보호하고 뉴저지를 강하고 평등하게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전방위 이민자 단속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는 일터 급습 단속이 4배로 늘어납니다. 올해만 5천 곳 이상에서 전개될 것으로 경고됐습니다. IC는 올해 직장 급습 단속을 기존보다 최대 4배 늘릴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지난주 뉴욕을 비롯한 미 전역에서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100여 곳에 대한 불시 급습 단속이 이루어졌습니다. IC는 이러한 직장 급습 단속을 통해 불체자들뿐만 아니라 불법 신분임을 알고도 이들을 고용하는 업주들까지 강력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에는 1,360곳에서 일터 급습 작전이 실시됐습니다. 올해는 5천 곳 이상에서 단속이 펼쳐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세븐일레븐 등과 같은 프랜차이즈 편의점은 물론 식당, 베이커리, 청소 및 조경업체 등 이민자들이 많이 고용돼 있는 업종이 주 타깃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빵업체 등 식품 서비스 업계는 전체 직원의 9%가 불체자들로 추산되고 있어 그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IC 요원들은 직장 급습에서 합법 고용 자격을 확인하고 서류를 검토하는 등 현장에서 불법 이민자를 체포하고 동시에 이들을 고용한 업주에 대해서는 벌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IC는 고용주나 매니저 71명을 기소했으며 업주에게는 9,700만 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IC는 불체자뿐만 아니라 시민권자도 불체자로 오인해 구금하는 사례가 늘면서 무차별 단속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신청자들이 몰린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에 대한 이민 문호가 동결됐습니다. 그 외 가족 이민 문호는 한 달 이상 진전됐습니다. 2월 중 영주권 문호가 발표됐습니다. 지난해 12월 문호에서 2주 진전, 1월 문호에서 6주 진전됐었던 시민권자의 미혼 자녀인 가족이민 1순위의 우선 승인 날짜는 2011년 3월 15일로 동결됐습니다. 이는 신청이 몰린 데다 그동안 접수된 서류들의 처리도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지난해 9월 문호에서는 문호 자체가 꽉 차면서 무려 7개월 후퇴한 바 있습니다. 다행히 새 회계년도가 시작된 10월 문호에서는 다시 7개월이 앞당겨지면서 종전 상태로 복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외 가족이민 순위는 평균 한 달 이상씩 진전했습니다. 이 A 순위는 2016년 3월 1일로 전달보다 한 달 앞당겨졌고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인 이 B 순위는 2011년 1월 15일로 전달보다 한 달 2주 진전했습니다. 특히 이 B 순위는 12월 문호에선 1주, 1월 문호에선 2주씩 더디게 진행됐으나 이달 문호에서 큰 폭으로 앞당겨졌습니다. 3순위도 2005년 11월 15일로 한 달 1주 빨라졌으며 4순위는 2004년 7월 22일로 한 달 진전했습니다. 리저널 센터 투자이민 비자 발급이 중단됐던 취업이민 문호는 변동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뉴욕주 상원이 제115주년 미주 한인의 날을 기념하고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한국의 태권도 시범단은 의사당에서 화려한 태권도 시범으로 화답했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고 높아진 한인 사회의 위상을 확인하는 행사가 어제 뉴욕주 의사당에서 열렸습니다. 뉴욕주 상원 존 플래네건 의장은 1월 13일을 미주 한인의 날로 선포한 결의안과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결의안을 김민선 뉴욕 한인 회장과 한국 국회를 대표해 참석한 이동섭 의원에게 전달했습니다. 결의안을 발의한 일레인 필립스 의원은 평창올림픽에 남과 북이 함께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이번 올림픽이 전 세계에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뉴욕 한인의 김민선 회장은 높아진 한인 사회 위상을 다시 확인하는 감격스러운 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미 주류 사회와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공식 행사 후에는 태권도 시범단의 함성이 주이사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30명으로 구성된 한국국회의원 태권연맹 소속 태권도 시범단의 우렁찬 기합과 절도 있는 태권도 시범으로 위원들의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뉴욕시 교통 혼잡세 도입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 방안과는 달리 혼잡세 구역을 새로 지정해 시간대별, 차종별로 차등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16일 뉴욕주는 노후화된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전철 시스템 개선 작업에 필요한 8억 3,600만 달러 중 절반을 지원하기 위해 픽스 NYC의 재원 마련 방안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날 교통 혼잡세라는 직접적인 단어를 사용하진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픽스 NYC의 재원 마련 방안이 혼잡세 도입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픽스 NYC의 방안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새롭게 도입되는 교통 혼잡세는 맨해튼 60가 남단의 혼잡세 구역을 새로 지정해 자동차 번호판 판독기나 이지패스 리더기를 설치하고 이 지역에 진입하는 차량들에 대해 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공정한 혼잡세 부과를 위해 차종과 시간대별로 차등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기존에 제시된 방안은 뉴욕시 이스트리버 교량 4곳을 유료화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와 관련 뉴욕주는 이미 교량을 비롯 곳곳에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방식이 도입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뉴욕주가 이번 정책 시행으로 얻을 수 있는 추가 수익은 연 15억 달러로 전망됐습니다. 연방정부의 세제 개혁으로 뉴욕 주민들의 세금 폭탄이 우려되는 가운데 뉴욕주가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납세자 보호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대기업, 고용업체가 종업원들의 주정부 소득세를 대신 납부해주는 방식입니다. 16일 앤드류 코모 뉴욕주지사는 1,680억 달러의 2019 회계년도 주정부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뉴욕주 납세자 보호 법안을 주정부 세제 개편안에 포함시켰습니다. 뉴욕주 납세자 보호 법안은 이번 연방정부의 세제 개편으로 공제 규모가 $10,000로 제한된 소득세와 재산세, 지방세에 대해 뉴욕주 납세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반면 법인세가 대폭 인하되면서 수익이 늘어나게 된 업체들은 직원들의 주정부 개인소득세를 대신 납부하자는 것입니다. 다만 한인 등 연간 순수익이 $50,000 이하인 영세업체의 경우 연방 세제 개편에 따라 오히려 법인세율이 15%에서 21%로 껑충 뛰었기 때문에 이번 방안은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뉴욕주의 세제 개편안은 법인세 인하로 이득을 보는 대기업에 한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이번 방안은 2019 회계년도가 시작되는 4월 1일 전에 주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시행이 가능합니다. 한편 이날 발표된 주정부 예산안에는 주정부 차원에서 오락용 마리화나 사용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방안과 불법 체류 학생들에게 주립과 시립대학교 등록금을 지원하는 주림 액트 등이 포함됐습니다. 16일 필 머피 주지사가 선서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연방정부로부터 이민자를 보호하고 뉴저지주를 강하고 평등하게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16일 머피 주지사는 트렌튼의 전쟁 기념관에서 제56대 뉴저지 주지사 취임 선서식을 갖고 공식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취임사를 통해 뉴저지주를 강하고 평등한 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선거 캠페인 당시 내세웠던 공약들을 실행해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주의회에 대해서는 6가지 주요 법안 처리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강력 요청했습니다. 6가지 역점 사업은 여성 건강 기금 마련 및 가족계획, 최저임금 $15 인상안, 여성 근로자 임금 차별 금지, 유급병가 의무화, 총기 소지 규제 강화 등입니다. 특히 머피 주지사는 리더십이란 이민자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희망을 심어주는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거지 속을 발언을 비난했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주내 22,000여 명의 불법 체류 청소년 구제 방안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머피 주지사는 공무원들의 남녀임금 차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첫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해 건강보험이 없는 무보험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보 의무 조항이 폐지되면 무보험자 비율은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16일 갤럽이 발표한 쉐어케어 웰빙 지수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무보험자 비율은 12.2%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 11월에 10.9%에서 1.3%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첫 해인 지난해 무보험자의 비율이 급증했습니다. 무보험자 비율은 오바마 케어의 개인 의무 가입 조항이 발효된 2014년 13.4%를 기록했지만 점차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급증에 약 320만 명이나 늘어난 것입니다. 무보험자 증가 추세는 올해 건보 의무화 조항이 폐지된다면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 이탈 현상에 보험료까지 오르면 보험이 필요한 사람들도 보험료 부담 때문에 가입하지 못하는 사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 무보험자 증가폭은 18에서 25세 연령대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 지난해 2%포인트 늘었습니다. 무보험자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26에서 34세로 20.1%에 달했습니다. 무보험자 비율은 백인의 경우 0.7%포인트 소폭 증가한 반면 흑인은 12.5%에서 14.8%로 히스패닉은 27.4%에서 29.6%로 크게 늘었습니다. 소득 기준으로는 보험료 타격이 가장 큰 저소득층의 이탈률이 커 1년 만에 2.0%포인트나 늘어난 22.8%로 나타났습니다. 평창 동계 올림픽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 정부는 무엇보다 안전한 올림픽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테러 방지를 위한 입국 심사가 강화됩니다. 15일 한국국세청은 26일부터 7주간 인천공항 등 전국 공항과 항만 등에서 여행자 휴대폰 집중 검사를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안전한 개최를 위해 테러 위험 물품의 국내 반입을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기간 모든 여행자 휴대폰은 전량 엑스레이 검사가 시행됩니다. 휴대폰 개장 검사, 여행자 신변 검색도 대폭 강화됩니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243명의 인력을 추가 재배치해 여행자 휴대폰 검사를 보다 철저히 하고 엑스레이 검색기를 비롯한 전국 세관에서 이용이 가능한 장비를 최대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올해 특성 화물 분야에서 개발을 시작한 AI 엑스레이 판독 시스템을 여행자 수화물, 국제 우편물 등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러한 집중 단속으로 입국장 대기 시간은 평소보다 한두 시간 길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여행자의 자발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테러가 이어지고 있지만 한국은 그동안 테러와 관련성이 적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올림픽을 앞두고 다양한 국가에서 한국을 방문하게 되기 때문에 안전에 각별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잉그루드 클립스 한인시 의원들이 타운의 시장과 공화당 의원들을 상대로 타운 의회에 필요한 정보들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었는데요.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잉그루드 클립스 앨렌바 글로리아오 시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마리오 크란잭 시장과 일부 공화당 시의원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타운 정례회의 때마다 의제 목록을 미리 전달받지 못해 중요 의제들을 미리 검토하고 표결에 참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며 시장과 일부 공화당 의원들에게 공개를 수차례 요구했으나 거절당해 소송이 불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메일을 5월 달에 저한테 줬으면은 이 로스를 컴플레인을 안 파일했어요. 그리고 또 이 컴플레인 파일하고 중간에도 만일에 그때 이메일 보여줬으면은 이것도 withdraw 했었어요. 근데 계속 이걸 무조건 싸우고 끝까지 이렇게 판사까지 나오고. 지난 10일 뉴저지 주 법원은 시장과 공화당 소속 의원들에게 그동안 의제 선정에 대해 몇몇 의원들끼리 주고받은 메일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 의원은 25일까지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만큼 공화당 측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다들 지금 그게 컨설인데 한국 분들은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전 세계 문화예술의 중심지 LA에서 매년 개최되는 LA 아트쇼가 열렸습니다. 올해는 특히 한인 작가들의 작품이 눈길을 사로잡으며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올해로 23회째를 맞는 LA 아트쇼가 지난주 LA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LA 아트쇼에는 미국을 비롯한 유럽, 아시아 등 18개국에서 100여 개의 갤러리들이 참가해 2만여 점의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심여, 박영덕 화랑 등 한인 갤러리가 대거 참가한 LA 아트쇼는 한국 현대미술의 위상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갤러리 관계자들도 다양한 미술을 이번에 보여주게 됐습니다. 또 팝아트라든지 그리고 비디오 아트라든지 아니면은 만화,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여러 다양한 종류의 작품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2의 백남준으로 불리는 이남 작가의 미디어 아트 작품 만화 병풍은 55인치 LED TV 5개를 병풍처럼 배치해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미디어 아트인 만화 병풍과 공예예술 작품인 도넛은 관람객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 만화 병풍은 동양의 고전 회화, 그러니까 조선시대 회화를 바탕으로 현대 사회의 어떤 대중의 이미지들 또 사회의 어떤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걸 이제 만화적으로 코믹하게 풍자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 아트쇼에는 이재효 작가가 초청돼 일상적인 재료를 소재로 한 공공미술 작품들을 소개하기도 했으며 평창올림픽 홍보를 위한 만화 특별 전시도 진행됐습니다. 한편 관람객들과의 참여를 컨셉으로 진행된 이번 LA 아트쇼에서는 작가와 함께 퍼포먼스를 하거나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그려진 샌드백 등 사회 풍자와 관련된 다양한 이벤트들도 마련됐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안의 지역을 새로운 주로 독립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추진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독립운동가 로버트 폴 프랜스턴은 캘리포니아주 내 일부 해안 지역을 제외한 내륙 지역을 뉴 캘리포니아주로 분리시키는 내용의 독립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뉴 캘리포니아주 독립 지지자들은 정치와 교육 그리고 세금 등 캘리포니아주의 주요 정책들이 해안 도심 지역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내륙 중소도시들은 불공평한 대우를 받고 있다며 LA, 샌프란시스코 등 대도시들을 제외한 독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프린스턴은 뉴 캘리포니아주 독립 프로젝트를 오는 2019년까지 완성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 출신 한인 2세 반디 이 예일대 교수의 공론화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신 건강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 교수는 대통령의 정신 상태가 나라와 개인의 복지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로 인해 수차례 살해 위협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교수는 정신 건강 전문의 27명과 함께 대통령의 정신 건강 문제를 분석한 도널드 트럼프의 위험한 사례를 발간했습니다. 지난 10일 뉴저지 한인회는 버겐 카운티 정부와 한인 고교생들이 청소년 리더십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MOU를 체결했습니다. 뉴저지 거주 10에서 12학년 한인 고교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자기소개서와 함께 이력서를 작성해 뉴저지 한인회에 접수하면 됩니다. 정부기관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꿈을 가진 한인 고교생들이 업무에 대해 체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13일 펀치포인트 청과 시장 내 노조 팀스터스 로컬 202는 도매시장 측의 시급 $1 인상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찬반 투표를 통해 파업을 결정했습니다. 도매시장 측은 30센트 인상안을 내놓으며 지난해 11월부터 협상에 들어갔으나 결국 결렬됐습니다. 800여 명의 한인 청과 업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번 파업은 1986년 파업 후 30년 만의 파업입니다. 스타레저가 분석한 지난해 뉴저지 28개 공사립대학의 교내 범죄에서 총 138건의 성폭행 사건이 신고됐습니다. 전년 대비 24%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 지난해 데이트 폭력도 63건이 신고돼 전년보다 13% 늘어났습니다. 러커스대 뉴 브론스윅 캠퍼스의 경우 지난해 성폭행은 23건으로 주내 대학 중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은 프린스턴대에서 13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이지만 쌀쌀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4도, 섭씨 1도, 밤 최저 기온은 26도, 섭씨 영하 3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도 대체로 화창하겠으며 춥지 않겠습니다. 주말인 토요일은 포근하겠고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